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왜 가입하나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을 한다.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한다. 물론 당연히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은 지금 가입하는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유지를 해서 5년, 10년, 20년 뒤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도 이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수술비에 오늘 포인트를 제가 뒀고요. 그 앞에 제목은 제한 없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 없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암 수술은 처음에 할 때 한 번만 수술비를 받는 거 내지는 그 수술을 했을 때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또 내년이 되었을 때 이런 것처럼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술을 관열 수술을 할 때는 많이 주고 비관열 수술하면 조금 주고 어떤 수술은 안 주고 이런 것처럼 뭔가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내 증권에서 어떻게 보험을 골라서 보장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이 있으면 대부분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로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손보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가지고 계시는 증권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도 모자라서 120세, 150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매번 올라서 80살, 90살, 120살이 되면 대체 실손보험을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3만 원이었는데 계속 올라서 실손보험이 90살이 되면 어느 정도나 오를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65세, 70세 이후에는 내가 가져갈 수 없다. 내지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이런 상태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실손보험이 전부 내가 없어질 때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실손보험을 없앴을 때 그러면 방법은 진단비와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데 수술비는 그 해당 항목의 수술을 여러 번 하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험 공부를 해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실손보험이 없어졌을 때는 진단비를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술비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비 플랜을 꼼꼼하게 해 놓으셔야 80세, 90세, 100세까지 해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 없는 수술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렇게 각 보험회사의 약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험회사 약관 너무 글씨도 작고 양이 많아서 다 살펴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가지고 왔는데 보신 것처럼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을 나누어서 어떨 때는 보험금을 많이 주고 어떨 때는 보험금을 작게 준다. 혹은 비관열 수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는 약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보험의 약관을 이렇게 꼼꼼히 다 살펴보셨나요? 잘 보셔야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왜 안 주지? 이런 사태가 없어지니까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신의료기술까지도 수술비에 포함되어서 모든 수술의 경우 수술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보장을 다 해주는 이런 수술에 포함된 약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안 준다 내지는 어떨 땐 많이 주고 어떨 땐 조금 준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약관이 좋을까요? 물론 저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 수술비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쉽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내시경이나 카테터, 신의료 기술들은
관열 수술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돈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떨 때는 돈을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작게 주고 이런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받으실 때 이렇게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비관열, 관열 구분하지 않고 신의료 기술도 수술비에 포함되어서 전부 다 보장을 해준다. 이런 약관을 참조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수술의 범위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느 회사는 몇 대, 18대, 12대, 40대, 30대, 64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보장을 많이 해줄까요? 자세한 것은 그 해당 약관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40대에 18대가 더해져 있을 경우 이거를 복층 설계라고 합니다. 복층 설계는 18대 수술비에서도 돈을 받고 40대 수술비에도 한 번 더 돈을 받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합산해서 받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보통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술비 21에다가 32를 더한 거, 그리고 64에다가 32를 더한 거,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대체 어디에서 내가 보장을 많이 받을지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포괄적인 수술비, 여기는요 16대 질병 수술비는 주지만 관열 수술비에서는 50%밖에 안 주니까 원래 약속한 금액의 2분의 1만 받게 되겠네요. 이런 약관의 경우는. 그러면 비관열 수술일 때는 200만 원 한도로 여기까지밖에 안 준다. 그리고 관열 수술비만 주고 비관열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결국 내가 받는 것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구분이 없는 것과 이런 구분들을 해놓은 것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이왕이면 구분 짓지 않고 많이 주는 거를 선택하시는 요령이 필요하시겠죠. 수술 보장의 예시를 금액으로 한번 합산을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사람들은 척추, 인공관절, 허리 이런데 목구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건데 평생 이렇게 우리가 서서 사니까요. 제일 흔한 예로 척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장 금액은 450만 원인데 어떻게 450만 원을 받게 되냐면요. 척추 수술비 더하기 개호 유발비 더하기 질병 수술비처럼 해서 여러 가지 수술비를 복층으로 설계를 하면 1번, 2번, 3번을 합산을 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릎 슬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260만 원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40대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 더하기 여기에서 30만 원 더하기 개호 유발비, 관절증, 질병 수술처럼 여러 가지 복층 설계되어 있는 거에서 더하기를 해서 26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5, 60대 이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수술할 때 360만 원을 받게 되실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층 설계를 하면 합산해서 이렇게 해서 받는데요. 이 모든 수술비를 제가 예를 몇 개 안 들었지만 이거 이외에도 백내장 수술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암 수술할 수도 있고 당뇨로 합병증 수술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수술 특약에서 반복적으로 합산해서 이런 수술 저런 수술 구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랜을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그래도 수술비를 할 때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기준을 누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 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암이나 뇌졸중에 걸려서 병원에 가시면 그냥 진단비 2, 3천만 원 받고 입원비, 수술비 이런 거 받으시면은 좋으신데요. 그거 이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은요. 좋은 민간요법이라든지 아주 좋은 식자재 이런 것들은 보험과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추가로 조금씩 복층 설계를 해두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0세 만기로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에 비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 이제 이미 잘 아시죠?
예전에 가입하셨던 해약 환급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매월 비싼 보험료를 내는 거는 이미 옛날 일로 사라졌고요. 무해지 환급형 내지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년이나 혹은 30년 갱신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50세이신 분이 30년 갱신형으로 플랜을 준비를 하신다면 80세까지는 어쨌든 보험료를 원래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5만 원만 내도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30년 갱신형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형도 8대 질병 걸리면 납입 면제를 해주는 건데요. 원래 갱신되는 이런 특약들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갱신되기 전 구간까지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들도 요 타이밍에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이후에 모든 보험료를 돈을 안 받는 납입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어쨌든 납입 면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액 기간 없이 바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 수술비 구분 없이 매회, 그 다음에 대장 전막 내암 C코드를 받게 되시면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이렇게 1,000만 원까지 가능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를 본다는 거는 막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큰 뭉텅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진단비,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 있고요. 2대 진단이라고 하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좋은 거,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좋은데 뇌혈관 질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내고 진단비 한 번 맞는 것보다는 뇌졸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뇌혈관 수술비를 담보를 해 놓으신다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죠. 심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반복적으로 하는 수술비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하기를 해서 여기가 복층 설계의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수술비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한 번 수술이 해당이 되면 얘네들 몽땅 더하기해서 받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보험료는요.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게다가 수술비, 심근경색까지 모두 포함하고요. 이거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척추라든지 인공관절, 백내장 이런 기타 수술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가장 좋겠다 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보험료를 말씀을 드려야죠. 20대는 일단 5만 원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담보들이 일단 보장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30대, 40대, 50대로 오면은 보험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남자분들이 50대가 되면 한 10만 원 정도 순으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수술을 할 때 이럴 때 저럴 때 조건을 따져서 약관을 살펴보셔야 한다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버려야 되는 70대 이후가 됐을 때 그럼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는 어디에서 보장받을지 이거를 기준으로 두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의 효용성도 약관을 잘 살펴보셔서 숙지를 하시고요. 추가 보완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수술비를 구분 없는 수술비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120세까지 100세까지 사실 때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